네, 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고양이네 미술관.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 제목만 들어도 좋아할 것 같아요. 글 강효미, 그림 강화경이고요.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해 드릴 거예요. 정말 멋있어요. 입체적으로 돼 있어요. 네, 나비도 있고요. 또 고양이는 이 밑에 있어요. 네. 뒷면을 볼까요? 나비야, 그림 보러 가자. 김홍도 황묘농족도 속 고양이가 그림 여행을 떠나요.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노랑무늬 고양이와 함께 우리나라 그림을 구경해 볼까요? 조선어 산천이 고양이의 걸음에 따라 실감나게 펼쳐지고 옛날 사람들의 풍속이 가까이 다가와요. 이렇게 멋지게 글도 써주고. 그럼 이 속을 들어가는데 좀 양이 많아요. 고양이가 아니라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자, 차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제가 끊을 거예요. 김홍도 배타지하게 섞을 거예요. 자, 봅시다. 어머나, 구멍이 뚫어져 있네. 고양이가 이쪽에서 나왔네. 나비도 이쪽에서 나오고. 김홍도 작품에서 같이 나와서 여행을 한다고 하니까 즐겁게 같이 여행을 떠나봐야 되겠죠? 그림 여행. 고양이네 미술관. 여기 나온 고양이가 이쪽으로 나왔어요. 또 위에 있는 나비가 위로 나왔어요. 그래요. 자, 한번 같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야옹! 노랑무늬 고양이가 쭉 기지개를 켰습니다. 심심한데 뭐 재밌는 일 없을까? 그때 나비 한 마리가 코끝을 스치며 날아갔어요. 나비야, 나랑 놀지 않을래? 하지만 나비는 파랑파랑, 팔랑팔랑, 날갯짓을 하며 달아났지요. 여기 있네. 보인다. 보인다. 나랑 놀자, 응? 폴짝폴짝 고양이는 나비를 쫓았어요. 어떡해요? 같이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갔지? 그때 복숭아꽃 더미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나비가 빠끔 고개를 내밀었어요. 날 잡아먹지 않을 거지? 날 잡아먹지 않을 거지? 무슨 소리야? 친구가 되고 싶어. 정말이지? 위에는 정말 빼어난 그림이라고 하잖아요. 안견 몽유도운도예요. 조선시대 1447년 비단의 먹과 채색을 한 거고요. 38.7cm에서 가로가 그렇고요. 세로가 106.5cm예요. 네, 제가 잘못 말했는가요? 가로가 더 넓어 보이는데 세로보다. 일본 델리 대학 중앙도서관 소장이고요. 몽이도운도는 꿈속에서 여행한 복사꽃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나지막한 산기슭 아래로 작은 길 하나가 나가 있어요. 여기 길 있죠? 네, 여기도 있는 것 같고. 그중 한 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가 문득 올려다보니 깎아지른 듯 늘어선 벼랑과 울창한 숲 아래로 시냇물이 굽이굽이 이어졌네요. 네, 굽이굽이 이어졌어요. 네. 깜짝이야. 갑자기 폭포가 나타났어요. 우렁찬 폭포 소리에 귀가 멍해질 지경이에요. 얼마나 아직 그림에 대해서 지금 생생하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더 깊이 들어가니 골짜기에 복숭아꽃이 가득 피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만 정신이 아득해지지 뭐예요. 그래서 꿈속처럼 아름다운 그런 몽유
도원도예요. 복숭아 밭이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여기가 기예요. 복숭아 밭. 채색이 약간 그런 채색으로 돼 있어요. 나비는 고양이 곁을 팽그르 돌며 날개짓을 했어요. 이제 막 고치에서 나왔어. 세상 구경 좀 시켜줄래?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 보자. 파랑파랑 벌짝벌짝. 둘은 신나게 마을로 달려갔어요. 누에 고치에서 나온 것 같이 막 고치에서 나온 나비예요. 네. 너무 귀엽잖아요. 고양이도 나비도. 어머나, 나비하고 고양이예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을로 가고 있어요. 초가집도 있고 기아집도 있고 이렇게 쭉 나무들이 소나무가 울창하게 아주 멋지게 멋들어주고 저쪽 다른 마을도 있죠. 멋있네. 참 그림 같은 산골이에요. 시골이고요. 어머나, 이영차 이게 무슨 소리야? 나비는 깜짝 놀라 날개를 바르르 떨었어요. 여기에요. 농부들이 논을 갈고 있나 봐. 가보자. 고양이와 나비는 논두렁에 앉았어요. 소 2마리가 쟁기를 끌고 농부들은 새스랑으로 흙을 골랐지요. 겨우내 얼었던 흙덩이를 보드랍게 해야 벼가 잘 자라거든. 고양이도 발톱을 세워 흙을 골랐어요. 정말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알겠죠? 여기는 오른쪽 그림은 소 2마리가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세죠. 조선시대 제작년도 모르고요. 김홍도의 농가리예요. 종이에 옅은 채색을 했어요. 27cm 곱하기 22.7cm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했어요. 아주 큰 그림은 아니죠? 네. 쟁기로 땅을 갈고 있는 농부가 보여요. 쟁기는 땅을 가는 기구인데 소가 앞에서 끌면서 흙을 뒤섞여 주지요. 쟁기 아래쪽 산 모양 있잖아요. 이게 파는 거예요. 새 조각을 보습이라고 하는데 소를 모으는 농부는 땅속 깊이 보습이 들어가도록 손에 바짝 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땅 밑으로 해서 힘을 딱 대줘야 돼. 이거 팔면서 가잖아요. 근데 손에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위로 이 보습이 떠버리고 그냥 슉 손에 지나가 버릴 거예요. 위에 있는 2 농부는 쇠스랑으로 땅을 파거나 고르고 있어요. 함께 일하니 어때요? 고데기보다는 같이 즐겁게 신나게 하는 그런 표정이죠. 그렇게 얼굴 표정이 죽을상은 아니잖아요. 즐거워하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왼쪽 그림부터 설명할까요? 어머나, 옷을 다 벗었어. 우통을 벗었어. 김홍도 세참이거든요. 조선시대 18세기 경이고요. 종이에 얇은 채색을 했어요. 39.7cm 곱하기 26.7cm예요. 보물 527호라고 하네요.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에요. 우통을 벗고 술을 마시고 새참을 먹고 밥을 먹고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있다가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먹는 새참의 맛은 꿀맛이겠죠? 모두들 허겁지겁 신나게 새참을 먹고 있어요. 밥강주를 이고 온 엄마는 뒤돌아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고요. 이제 새참을 주고 아기도 뒤에 엎혀져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참 먹을 때 아기에게 젖을 또 물리고 있는데 대놓고 이쪽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쪽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뒤따라온 검정 강아지는 어때요? 혹시라도 밥 한 덩이를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도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아우성치네요. 하지만
검정 강아지가 무서워. 이쪽으로 못 갈 것 같아요. 노란 고양이. 못 가네. 어떡해. 근데 어때요? 잘못은 쫓겨날 수도 있어요. 발바닥이 축축해질 즈음 아주머니가 세찬 바구니를 이고 왔어요. 역시 땀 흘리고 먹는 게 세참은 꿀맛이겠죠?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충 일하고 대충 하면서 뭐라 할까요? 몸에서 밥을 기다리지 않겠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니까 어때요? 캬!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걸 꿀맛이고. 네. 고양이도 군침을 흘리며 농부들 사이를 어슬렁댔어요. 그런데 그때 컹컹! 검둥개가 고양이를 보고 사납게 짖는 게 아니겠어요. 냥냥, 걔는 무서워. 나도야. 고양이와 나비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얼른 달아났어요. 정말 고양이는 이 개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걸까요? 그냥 얌전히 밥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밥 주면 어디 덧나 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고양이가 눈에 들어올까요? 저의 상상입니다. 여기는 어디야? 우물가야. 마을 사람들은 우리 이 우물우물을 기르다 마셔. 귀여운 고양이네. 이런. 마음씨 좋은 아낙이 물 한 바가지를 퍼서 고양이에게 주었지요. 나도 물 한 잔 얻어먹읍시다. 누구요? 나비가. 지나가는 선비에게도 아낙은 친절하게 물을 떠주었어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이 마을은 물맛은 참 좋군요. 이 마을은 물맛이 참 좋군요. 누가? 여기. 이제 봐보세요. 김홍도 우물가예요. 조선시대 저작년도는 모르고요. 종이에 얇은 채색을 했고요. 22.7cm 곱하기 27cm니까 적당한 크기예요. 그렇게 크진 않고. 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했고요. 네. 봐보세요. 몹시 더운지 갓을 벗고 저고리를 부러젖힌 아저씨가 물을 얻어 마시고 있고요. 두레박으로 물을 떠준 여인은 부끄러운지 다소 고닥해 고개를 돌리고 있네요. 그러죠? 여기 돌리고 있잖아요. 고개를. 네, 여기는 물두가 있고. 오른쪽엔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두레박을 챙겨든 뚱뚱한 여인이 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요. 나도 목이 말라요. 물 좀 마셔야겠어요. 여기 진짜 약간 통통해요. 여기는 날렵하게 됐고 여기는 배 많이 나오고. 잘못했어요, 훈장님. 이게 웬 울음소리지? 가보자. 울음소리가 나오는 곳은 서당이었어요.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한 모양이야. 해초리를 맞을까봐 울고 있네. 진짜 그렇니? 여기 해초리가 있어요. 자세히 볼까요? 해초리가 있는데 아직 들진 않았어요. 근데 미리 겁먹은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옆에 지금 참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참고 웃음을 있는 게 심각한 표정은 아니에요. 오로지 이 아이만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호호 들켰네. 너도 웃음을 겨우 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고양이와 나비는 서로 앞마당에서 신나게 수막꼭질을 했어요. 마당에서 지금 열심히 놀고 있잖아요. 우린 어려운 공부 안 해서 참 좋다. 그치? 양아? 김홍도 그림이고요. 서당이에요. 조선시대 18세기경 종이에 얇은 채색을 했고요. 39.7cm 곱하기 26.7cm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고요. 이 그림도 정말 많이 봤어요. 김홍도 대표적인 작품이 아닌가요? 네. 서당은 조선시대에 한문을 가르치던 곳이에요. 전날 배운 것을 제대로 외지 못한 아이가 훈장님께 혼날까봐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맘씨 좋은 친구들이 슬며시 책을 밀어서 보여주지만 여기 있잖아요.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지만 어때요? 아이는 벌써 포기한 듯한 하면서 지금 데님을 풀려고 하고 있어요. 어때요? 맞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꼼짝없이 해초리를 맞아야 해요. 그런데 건너편 아이들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재미있는지 해죽거리고 있어요. 나도 웃음이 터져 나온 걸 겨우 참았답니다. 정말 그 보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떨 때에는 그 아이가 맞지 않아도 이렇게 하니까 자연히 웃음이 나와요. 또 우리가 물이 흐르는 그런 겨울가를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고양이와 나비. 네. 어머나 심사인당의 풀초 벌레충자 그림도 쓴 초충도 중 수박과 들쥐예요. 여기가 수박이고 여기가 들쥐인가 봐요. 네, 조선시대 16세기경 정리위에 채색했고요. 28.5cm이고 33.2cm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네요. 그리고 어때요? 자,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와,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름다운 빛깔의 나비들도 시원한 수박 냄새가 좋은지 어디선가 날아왔어요. 나비만큼이나 예쁜 페랭이도 아기자기하게 피어있네요. 여기 페랭이다. 너무 예쁜 페랭이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수박 한 귀퉁이가 깨져져 있어요. 가지고 어때요?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속살이 다 드러났어요. 누구 탓인가 누구 짓인가 했더니 에구머니나 들쥐들이 정말 들쥐들이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난 정말 싫어요. 나 들쥐하고 안 마주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름이 왔어요. 더워. 땡볕 아래 잘 익은 수박이 탐스러워 보여요. 고양이가 수박밭으로 다가가자 수박을 갉아먹고 있던 들쥐들이 후다닥 도망을 치지 뭐예요. 에구머니나. 사실 고양이가 더 놀랐다고요. 들쥐는 정말 무서워. 고양이는 가슴을 드러내렸어요. 너 알고 보니 겁쟁이로구나. 나비가 고양이의 수염을 간지리며 놀래댔지요. 들쥐는 좀 보면은 그 생쥐하고 다리를 굉장히 좀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저분해 보이고 그러니 이 이쁜 고양이가 무서워하고 놀랬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지금 수박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네. 야옹아, 저기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어. 재밌는 일이라도 있나? 어디 가보자. 영차. 신나는 시름판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이 음력 5월 5일 단오이구나. 누가 이길까? 우리도 응원하자. 나비는 날개를 팔랑거리며 응원했어요. 신난다. 이겨라. 이긴 편 이겨라. 하지만 고양이는 시름에 관심이 없나 봐요. 야옹아, 시름 안 봐? 난 엿정수가 파는 엿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신나는데 어때요? 이쪽에 보는 이쪽에 있는 엿장수나 여기는 엿장수나 서로 똑같아요. 시름판은 전혀 안 보고 있어요. 자, 김홍도 시름 조선시대 18세기경이고요. 종이에 옅은 채색을 했어요. 39.7cm 곱하기 26.7cm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입니다. 어쩌면 구도를 이렇게 멋지게 잘 그렸는지 몰라요. 주변에는 다 생략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엄청난 획기적인 그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또 배웠고요. 들배지기로 용을 쓰는 시름꾼을 둥글게 외워싸고 구경꾼들과 엿장수가 모였어요.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시름을 지켜보고 있네요. 시름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은 다양한 표정이 재밌어요. 정말이잖아요. 표정이 다 달라요. 막 너무 좋아한다든가 놀란다든가 아주 그냥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신나게 또 뭐랄까요? 음, 표현 때문에 저기 표정 관리 하느라고 부채로 딱 가릴 수도 있었고. 네. 나도 모르게 손에 땀을 쥐고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옆반은 아저씨는 씨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죠? 네. 이 좋은 씨름을 안 보고 있네. 여신아 얼른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을까요? 어머나 멋지네. 우아한가. 한바탕 시름 구경을 하고 나니 목이 말랐어요. 둘은 시원한 개울가로 찾았지요. 개울가를 찾았어요. 저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걸까? 청포로 머리를 감는 거야. 단오는 날에 청포로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보드라진대요. 저기 봐. 사람이 하늘로 날아간다. 이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건 그네야. 저기 높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어. 난 더 멀리 날 수 있는 걸. 나비가 날갯짓을 하려는데 고양이가 발틈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기 봐. 짓궂은 꼬마들이 훔쳐보고 있잖아. 여기 봐봐. 머리도 바삭바삭 자른 것 같은데. 여기는 미역 감고 있고 단호해. 네, 신윤복 단오도예요. 조선시대 18세기경 종이에 채색했고요. 28.3cm 곱하기 35.2cm예요. 간송미술관 소장이고요. 흐르는 개울가에 어때요? 기생들 4명이 저고리를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 머리 모양을 보니까 일반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너무 머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채를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한쪽에서 다른 여인이 그네를 타고 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노란 저고리와 빨간 치마가 참 곱고 예뻐요. 그런데 바위틈에서 이쪽을 훔쳐보는 직구든 표정은 승려들 있잖아요. 어린 승려, 동자승인가 같지 않아요? 승려들이 보이는데 어쩌면 이 신윤복님, 우리 하가님 상당히 그 유머 같은 거 그런 게 보여요. 자, 여기까지 또 할 거예요. 김홍도 빨래터. 조선시대 제작년도는 모르고요. 종이에 얇은 채색을 했고 27cm 곱하기 22.7cm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그림들이 아주 거대한 작품들은 아니고 거의 A4 한 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이에요. 흐리는 계곡의 물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어요. 치마를 걷어올린 채 빨래 방망이로 두들기고 헹구어 짜며 빨래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헹구고 있어요. 두들기고 있고. 여기는 어때요? 또 감은 머리를 빗어 따내린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닦고 있는 엄마 옆에서는 아이가 보채고 있죠. 저 주세요, 저 주세요. 보채고 있어요. 어때요? 또 뭐 보이죠? 네, 김홍도도 이렇게 보여요. 신윤복님도 그렇지만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여인들을 훔쳐보는 선비가 있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못된 선비를 혼내주러 가야겠어요. 나비와 고양이 잘 생각했어요. 고양이와 나비는 까까머리 꼬마들을 쫓았지만 벌써 저만치 달아나고 없었고요. 우리 저기 개울에서 목 좀 축이고 갈까? 개울가에서는 아낙네들이 어때요? 방망이로 빨래를 내리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진짜 여기 있잖아요. 알아? 야옹아, 저기 바위틈을 봐. 또 못된 선비가 여자들을 훔쳐보고 있네. 우리 저 선비를 혼내주자. 나비는 선비의 눈앞에서 파르르 날갯짓을 했어요. 어이구, 요놈의 나비가 이야. 결국은 어때요? 선비는 결국 줄리령을 챘죠. 그럴 수밖에요. 야옹 소리 많이 나면은 이 개울가에 있던 여인네들이 바로 옆이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몰매맞잖아요. 자, 여기까지 1편을 읽어드렸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습니다.